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전국시대에 수수께끼 같았던 행적으로 유명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수수께끼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그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사서마다 조금씩, 어떤 것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수수께끼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의 초기 행적은 주로 사기와 한비자에 전해지는데 서로 행적에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지요. 여기서는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행적을 따라서 얘기의 앞뒤를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기는 공자의 제자, 증자의 문화에 들어가 유학을 공부하였으나 그와 의절한 후에는 병법을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병법 공부를 마친 그는 노위, 초 등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관직에 올라 전장에서 전공을 거두어 명성을 떨쳤고 마지막에는 초나라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장군으로서 사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었으며 고생을 함께 함으로써 그들의 충성심을 얻은 것으로도 유명했지요.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도 기발한 방법으로 자신을 해하려는 무리들에게 복수하는데 이를 사서에서는 죽어서 이룬 복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오기는 본래 위나라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부모를 둔 그는 젊어서 돈으로 관직을 사려고 하였으나 가산만 탕진하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오기를 비웃자 오기는 자신을 비방한 30여 명의 사람을 죽이고는 도성 동쪽의 광문으로 빠져나가 달아났다고 하지요. 이때 오기는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자신의 팔을 깨물며 높은 관직에 오르기까지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고향을 등지고 달아난 오기는 대학자였던 증자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기는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고향으로 돌아와 장례를 치르지 않았고 이 일로 인하여 증자의 눈밖에 나서 증자로부터 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승인 증자에게 쫓겨난 오기는 노나라로 와서 병법을 공부하고는 곧 제주를 인정받아 노나라 군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해오는 일이 있었는데 노나라 군주는 오기를 장군으로 삼아 제나라에 맞서려는 생각을 했지만 망설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기의 아내가 제나라 사람인 것을 알고는 오기가 제나라를 도울 것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눈치챈 오기는 제나라를 돕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제 손으로 죽이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여 노나라의 장군이 된 오기는 제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나라의 어떤 사람이 노나라 군주에게 오기가 그를 비방한 마을 사람들을 30명이나 살해한 일, 어머니의 장례식에 불참했던 일, 증자로부터 이절당한 일 등의 과거 행적을 폭로하며 장군이 되기 위해 아내까지 죽인 그의 심성이 금수와 다를 바 없이 잔인하다고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위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온 오기를 등용한다면 노나라와는 같은 조상을 둔 형제국 위나라와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요. 이 말을 옳게 여긴 노나라 군주는 그를 추방해버렸습니다. 노나라에서 쫓겨난 오기는 당시 위나라의 군주였던 문우가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는 그를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문우가 신하인 이극에게 오기가 어떤 사람인지 묻자 이극은 비록 오기가 탐욕이 있고 여색을 밝히지만 용병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문우는 오기를 등용하여 장군으로 삼았지요. 오기가 인사를 드리기 위해 유생의 복장을 갖추고 문우를 배할한 자리에서 병법을 논하자 그의 식견과 언변에 감탄한 문우는 자리를 마련하여 부인으로 하여금 오기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우는 오기가 용병에 능하고 청렴공정하여 병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는 그를 황하 서쪽에 위치한 진나라와의 국경지대인 서하의 태수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하의 태수이자 장수가 된 오기는 늘 사졸들과 입고 마시는 것을 함께 하였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자리를 깔지 않았고 행군할 때도 말이나 수레를 타지 않았으며 몸소 식량을 지고 다니면서 사졸들과 노고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병졸이 종기가 났는데 오기가 이를 입으로 빨아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병졸의 어머니가 통곡을 하자 주위 사람들은 장군이 직접 종기를 빨아주었다는데 왜 우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병졸의 어머니는 이렇게 답하였다고 합니다. 오 장군께서 내 남편의 종기도 빨아주었는데
남편은 전투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싸우다가 적에게 죽고 말았소. 오공께서 이번엔 우리 아들의 종기를 빨아주었으니 그 아이도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서 우는 것입니다. 이 일화에서 연저지인, 종기를 빨아주는 인자함이라는 뜻의 고사성어가 유래하였던 것입니다. 서하의 태수로서 오기는 진나라를 공격하여 5개 성을 빼앗았다고 전하나 그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여러 사서의 단편적인 일화들만이 전해질 뿐이며 그 시기조차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다만 문우 시대의 위나라는 진나라와 수차례 전쟁을 치른 일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여기에 오기가 참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오기는 제후국들과 76회에 달하는 싸움을 치러서 64회의 대승을 거두었고 나머지 싸움도 비겼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오기의 공로로 인하여 위나라는 사방으로 1천리에 달하는 영토를 얻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387년 문우가 죽고 그 아들인 무우가 즉위하였습니다. 어느 날 무우가 서하에서 배를 타고 논일다가 험준한 주변 산의 형세를 살펴보고는 나라의 보배라며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침 무우의 곁에 있던 오기는 간언을 올려 무우를 납득시켰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예로부터 많은 군주들이 험준한 지역만을 믿다가 패망하였습니다. 나라의 보배는 군주의 덕에 있을 뿐 험한 지형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위나라의 무우는 전문을 재상으로 삼았는데 당시 서하태수로 대단한 명성을 날리고 있던 오기는 자신이 재상이 되지 못한 일을 언짢게 여겼습니다. 오기는 전문을 찾아가 자신이 전문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문은 자신의 공로와 능력이 비록 오기만큼은 못하지만 군주의 나이가 어려서 대신과 백성들이 군주를 잘 받들지 않는 지금은 자신과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재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박하여 그를 납득시켰다고 합니다. 전문이 죽은 후에 위나라의 재상이 된 공숙은 오기의 공로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숙은 무우를 뵙는 자리에서 오기가 위나라보다 더 강한 진나라로 갈지도 모르니 그에게 무후의 누이인 공주와 혼인할 것을 권유하여 속마음을 떠볼 것을 권하였습니다. 만일 오기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위나라에 남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진나라로 떠날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지요. 공숙은 미리 공주를 만나 매우 무례한 언사로 그녀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오기와 공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초대받은 공주는 오기가 옆에 있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공숙에게 불쾌한 심사를 드러내며 공숙을 예의로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오기는 공주가 재상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멀리하게 되었고 무우가 오기에게 공주와 혼인할 것을 제안하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무우는 오기를 의심하여 더 이상 신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하여 공숙이 오히려 자신의 공을 오기에게 돌리고 오기와 다투지 않는 등 이 일화와는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는 전국책 등의 사서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오기는 무우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초나라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초나라의 도왕은 오기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오기가 초나라에 오자 곧바로 그를 기용하여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일설에는 오기가 처음 1년 동안은 군수의 직위를 지냈다고도 합니다. 오기는 도왕에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대신들과 봉군들은 지나치게 많고 강하여 위로는 군주를 핍박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군대를 약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봉지를 받은 자손으로 3대째가 되면 그 장록을 거두어들이고 불필요한 관직을 덜어내서 대신 그 돈으로 군대를 육성해야 합니다. 초나라의 왕이 이 건의를 받아들이자 오기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하여 법령을 명확하게 바꾸고 쓸모없는 관직을 폐지하였으며 초나라 왕실과 인척 관계가 먼 공족들의 특권을 몰수하여 그 예산으로 군대를 양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을 쌓는 방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고쳐서 이를 법으로 제정하기도 하였고 백성들을 빈 땅으로 보내 황무지를 개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기는 남쪽으로는 백월을 평정하였고 북쪽으로는 진과 채를 병합하고 조한위의 삼진을 격퇴했으며 서쪽으로는 진나라를 정벌하여 제후들의 두려움을 샀습니다. 기원전 381년
오기를 재상으로 등용했던 초나라의 도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오기의 개혁 정책으로 특권을 잃은 초나라 종실의 귀족과 대신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지요. 그들은 작당하여 오기를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오기는 죽으면서도 기발한 방법으로 자신을 해하려는 무리들에게 복수하는데, 이를 사서에서는 죽어서 이룬 복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사들에게 쫓긴 오기는 달아나서 도왕의 시신 위에 엎어졌는데, 이때 오기를 공격하던 무리들이 오기에게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날리다가 도왕의 시신까지 활로 맞추고 말았습니다. 도왕의 장례를 치르고 즉위한 도왕의 아들 수광은 왕의 시신에 화살을 맞춘 자들을 모두 사형에 처하였으니, 이 사건에 연루되어 멸족당한 집안이 70여가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기는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복수할 계책으로 도왕의 시신에 일부러 엎어진 것이었지요. 여시춘추에서는 이와 같은 정황을 조금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왕이 죽은 후에 초나라의 귀족들이 오기를 죽이려고 활을 쏘자 오기가 화살을 맞은 채로 달아나 도왕의 시신에 화살을 꽂아놓고 죽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당시 초나라의 법에는 왕의 시신을 병기로 범한 자는 모두 중죄가 가해져서 그 삼족들까지 처벌을 받았는데, 오기가 이를 알고 있었기에 이런 수를 쓴 것이라고 사서는 평하고 있습니다. 오기와 관련된 병법서로 오자병법이 전해지는데, 주로 오기가 위문후나 그 아들인 위무후와 나누었던 문답을 수록한 것입니다. 오자병법은 본래 48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6편 정도만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세속에서 군대를 논하는 자들은 모두 손자의 13편과 오기의 병법을 따른다라고 언급하였을 정도로, 오자병법은 손자병법과 더불어 대표적인 병법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상으로 죽어서도 이룬 오기의 복수와 연저지인의 고사로 유명한 오기의 행적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